자, 395페이지. 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이게 또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하고 풀어봅시다. 뭐, 오늘까지만 하지, 이제 다음 주부터 문제 푸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 막 40분 동안 막 긴장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다음 또 해설 강의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뭐예요? 또 막 점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막 속이 타고, 또 때로는 또 기분 좋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재밌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눈물이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겁먹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시험 치고, 내가 이 문제를 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효과적인지는 다음 주에 제가 첫 시간에 해설 강의할 때 그 요령을 가르쳐 줄 테니까,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서 시험장에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자,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습을 다 해왔으니까요. 예습 안 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감 찾아볼까요? 뭐가 틀렸을까요? 몇 번? 몇 번 틀린 것 같아요? 4번. 왜요? 미약자는 가태로 강경이지 면제가 아니잖아요. 심신장애자는 가태로 면제, 심신미약자는 가태로 강경. 이게 미약한 자 했잖아. 미약한 자는 가태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면 안 돼요. 미약한 자는 강경한다. 심신장애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4번이 틀린 거. 여기 나와 있죠? 심신장애자는 가태를 부과하지 않고 미약자는 강경한다. 스스로 심신상태를 이야기한 사람은 100% 다 부과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가태료 소멸시효는 몇 년이에요? 5년이다. 자, 그 다음에 사전통지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정차 위반을 했어요. 그럼 구청에서 가태료 부과하겠죠? 부과할 때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알겠죠? 며칠 기간 정해서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도 되고 안 하고 바로 내도 돼요. 만약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자진 납부하면 20% 강경해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했잖아요. 카메라에 찍혔잖아요. 카메라에 찍히면 가태료입니다. 가태료.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경찰서에서 가태료 부과하겠죠? 부과하게 되면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 기간 안에 가태료를 미리 납부하면 20% 강경해 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서 납부하면 100% 다 내야 됩니다. 알겠죠? 10일 이상 기억하시고요. 자, 이의제기. 가태료를 부과한다. 그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행정기관의 가태료 처분은 효력이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이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했잖아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법원에 송부하죠? 14일 이내 법원에 송부하면 법원에서 결정해 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가태료 낼 필요 없다 하면 안 내면 되고 내라 하면 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징수유예가 있어요. 요거는 다음 날부터예요. 다음 날부터 총 9군데가 논다 그랬죠. 그 9군데 중에 한 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나와요. 징수유예.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징수유예는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연장 3개월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꼭 기억하세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기억해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상 징수유예는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연장 3개월 범위 안에서 가능. 이렇게만 딱 기억하란 말이에요. 이걸 답을 찾는 방법이에요. 다른 것들 읽어보시면서 머릿속에는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장, 아까 30일 연장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연장할 때는 행정청에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청받은 행정청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결정해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징수유예 결정 효력입니다. 효력. 자, 이 효력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는 신청일이 뭐가 된다? 효력 발생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직권으로 결정할 때는 결정 통지서를 발급할 거 아니에요. 당사자에게. 그 발급 일자가 있겠죠. 그 발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징수위예 부분도 여러분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옳지 않는 것은 4번. 너무 쉽죠?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5년이잖아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억은 몇 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죠? 방금 했잖아요. 5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똑같잖아요. 몇 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가태료 부과할 수 없다? 또 5년이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은 몇 세 미만이면 질서 위반 행위는 가태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14세 미만이죠. 그 다음에 니을입니다. 가태료 납부하기가 곤란하다? 그럼 몇 년 범위 안에서 납부기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예, 1년이죠. 그죠? 그리고 미음입니다. 징수위예입니다. 징수위예는 다음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9개월 이내 연장 3개월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를 모두 합하면 34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질서위반 행위 성립과 가태료 처분은 처분시 법률에 따릅니까? 그리고 질서위반 행위를 한 행위 시점의 법률에 따르는 거죠. 행위시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또 뭐가 틀렸을까요? 고의 가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가태료 부과해야 하네요. 안 하지요. 그 다음에 2번은 3번은 정답이고 4번은 왜 틀렸습니까? 가태료 소멸시효는 몇 년이죠? 그렇죠. 5년이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작년도 우리 송경 문제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3번이거든요. 3번이 왜 틀렸습니까?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태료 부과하지 않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과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3번이 틀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언론중재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언론중재 이혼회가 나와요. 그죠? 이 이혼회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오늘은 우리 식사하기로 했죠? 2명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여학생 2명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2명하고 2명 이렇게 2명씩 달려서 할게요. 왜냐하면 한 번에 다 가서 가면 좋은데 식당에 자리 없고 막 그래. 그것도 불편하고. 알겠죠? 또 나도 이렇게 띄엄띄엄 같이 이렇게 먹어야 매주 혼자 안 먹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2명씩 이렇게 식사를 같이 또 시험 치기 전이기 때문에 시험 치기 전에 밥 한 끼 사줘야 되겠다. 그지? 이제 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여러분하고 맞잖아요. 그렇죠? 나도 여기 있고 여러분이 와야 만나잖아요. 그렇지? 또 합격하면 또 만날 일은 별로 없잖아요. 물론 뭐 합격하면 또 편하게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지? 어떻든 간에 뭐 시험 치고 하니까 또 앞으로 또 인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또 식사 함께 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근에는 식당이 별로 없죠? 없어도 이게 우리 친구가 이 분식집을 하나 알아뒀대요.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보든지 아니면. 없어, 이 주변에. 아니면 중국집이 저기 하나 있던데, 먹어보니까 나는 별로예요. 아니면 그 옆에 한번 같이 한번 가보든지, 맛을 보고 맛있으면 우리 그쪽으로 한번 가든지. 오늘 그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하여튼 힘내고, 일단 8월 19일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최선 다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고 내 할 일입니다. 알겠죠? 그 뒤로는, 그 뒤에 19일 이후 문제는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도 고민할 필요 없죠. 왜? 내일 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잖아요.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여러분 미리 걱정하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만 충실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일만 걱정하면서 열심히 재밌게 살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딴 거 없어요.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맞잖아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미리 걱정하면서 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 재밌게 열심히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가면 됩니다. 또 내일 눈 뜨면 살아있구나 생각하시고 또 열심히 살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인생은. 딴 거 없습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면서 삽니까?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맞잖아요. 그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전체 인원수가 40에서 90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40에서 90명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원장, 중재위원회잖아요. 중재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장 1명, 그리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2명 부위원장 하면 안 돼요. 2명 이내입니다. 2명 이내이기 때문에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감사도 2명 이내예요. 2명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이내, 감사 2명 이내를 두고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뭐 한다? 선출합니다.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은 선출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선출하고 감사는 임명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감사도 선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3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의결 정도수는 제가 추가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재부가 있어요. 중재부는 몇 명 이내 중재위원으로 구성이 되죠? 5명이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재부 의결 정도수는 어떻게 됩니까? 중재부장을 포함해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그러면 제가 출가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재인의 활동보고입니다. 자, 중재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는 언제까지 어디에 보고하죠? 2월 말까지 국회입니다. 알겠죠? 12월 말까지 가면 틀려요. 또 국회 말고 국무회의 이런 식으로 다른 게 들어오면은 또 틀리게 됩니다. 이런 것도 조심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자, 구제 부분입니다. 구제 부분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언급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끝나면은 이제 공공하면은 또 총론은 끝나는 거예요. 2단계 총론은 끝나는 거예요. 2단계 총론은 몇 개 없어요. 그죠? 자, 언론사예요. 또 언론사에서 갑에 대해서 어떤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갑은 이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않으면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그랬고, 진실, 불문하고 할 수 있는 게 반론 보도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추후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정정보도 청구와 반론보도 청구는 안날로부터 3개월 있은 후 6개월 이내 서면 청구고요. 추후보도는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서면 청구입니다. 아시게 청구하게 되면 언론사는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죠? 며칠 이내에 결정해서 통지한다?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수용하겠다 결정했으면은 며칠 이내? 7일 이내 방송 게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수용 못하겠다. 자, 수용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언론사와 가번 언론중재위원회에 14일 이내 조정 신청이 가능해요. 조정 신청은 14일 이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출석을 2번 요구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출석할 수 없다. 그러면은 천재지변이 사라지고 나서 3일 이내 속행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 2번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은 방송 게재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갑이 출석을 2번 하지 않았다면은 갑이 조정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출석을 요구를 해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죠? 결정은 며칠 이내 한다? 14일 이내고 결정은 원칙은 비공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권조정 결정도 가능하다 그랬죠? 자, 직권조정 결정은 며칠 이내? 21일 이내. 이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불복하면은 7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갑 입장에서는 언론사에서 살인범으로 떠들었을 때 자기는 살인범이 아닌데 지금 언론사에서 계속 떠들었잖아요. 그렇죠? 그에 따른 엄청난 정신적인 그런 어떤 피해, 또 그로 인해서 가족과 아내와 이혼도 하고 가족들을 이렇게 버림을 받고 직장에도 잘리고 또 감방에도 들어가고 엄청난 고통스러운, 나도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살인범이 아닌데 언론사에서 계속 살인범이라고 떠들었잖아요. 그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 제기는 똑같습니다. 안날로부터 3개월 있었는 6개월 이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몇 개월 이내 판결 선고한다? 3개월 이내 판결 선고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언론중재에서 요게 또 중요해요. 요게 또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요게 1호, 2호, 3호, 4호, 5호가 있잖아요. 요 5가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거부할 수 있다 하는 것도 하나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부 사유가 5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5가지 중에서 3군데가 시험 정답으로 나왔죠. 첫 번째가 이겁니다. 청구된 정정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명백히 사실과 같은 경우라 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다른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거부입니다. 공익적인 하면 틀려요. 이게 또 시험 정답이고.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개회의, 공개재판 절차 대신에 비공개로 나오면은 또 틀립니다. 이게 다 시험 정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이걸 조심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작년도 경과문 문제예요. 몇 번인가요? 가장 적절한 거겠죠? 자, 1번. 맞습니까? 없습니까? 틀렸습니까? 정당한 이익이 없더라도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자, 여기 있죠. 거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틀린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7일 이내 수용 여부를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에게 발송한다? 3일 이내잖아요.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서 통지하는 건 3일 이내고, 수용하겠다 결정하면 7일 안에 방송 게재하는 거잖아요. 3번은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 틀려요. 거부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3번이 정답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문제 풀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자, 옳지 않는 것은 두 개가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뭐가 틀렸죠? 그렇죠? 공익, 상업이죠. 그 다음 바보는요? 그렇죠. 공개잖아요. 그죠? 비공개가 아니고. 그래서 마바 두 개가 틀렸습니다. 자, 또 2번 문제 계속 반복입니다. 2번 문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 봅니다. 뭐가 틀렸죠? 그렇죠. 공개재판 절차와 사실보도에 관한 경우 언론사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부 사유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나머지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6번 문제. 자,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임기가 몇 년이에요? 3년. 그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자,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가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재위원회는 몇 명이죠? 40에서 90이잖아요. 그 다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은 2명이네, 감사도 2명이네. 그 숫자를 다 더하면은 134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 뭐가 틀렸습니까? 위원장은 1명이고 부위원장은 2명이네, 감사도 2명이네잖아요. 5명이 아니잖아요. 자, 13번 한번 볼까요? 13번 틀린 거 다음 찾아보세요. 자, 15조 2항에 맞습니까? 7일 이내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합니까? 3일 이내죠. 그 다음에 15조 4항에 보시면은 니연, 디건, 니열, 미연, 비협 5개가 나옵니다. 틀린 부분이 몇 개일까요? 거부 사유. 디귿 보세요. 명백히 사실인 경우 가면 안 되죠?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또 틀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비협. 비공개입니까? 공개입니까? 공개죠?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 기억하고 디귿하고 비협.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작년도 숙력 문제 1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 봅니다. 뭐가 틀렸어요? 쉽잖아요. 연임할 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문제는 어렵게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는 틀리면 돼요. 그 대신 나머지 문제는 다 맞춰야 돼요. 그럼 합격하는 거죠. 근데 어려운 문제는 남들도 틀리잖아요. 나도 틀려도 돼요. 근데 쉬운 문제 남들 맞추잖아요. 그럼 내가 못 맞추면 나는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중하 이제 그런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가 나온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 2단계 총론 마지막이죠.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또 되니까. 자, 이것도 우리 그림을 통해서 하나 정리하고 관련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구인이, 여러분이 청구인이에요. 자, 여러분이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합니다. 청구하는 방법은 서면, 말로 가능합니다. 말로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공문 앞에서 진술을 하셔야 돼요. 또 그에 관련된 청구서를 작성해서 서명 날인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며칠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죠. 10일 연장, 10일. 자, 연장이 나왔으니까 날로부터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날부터 총 9군데가 있잖아요. 여기서 2군데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가 바로 이 1차 연장입니다. 연장. 요거는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가 됩니다. 그러면 최장 20일 안에는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일 연장 10일이니까 20일 안에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공개하지 않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공개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20일이 경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청구인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공공기관에 20일 지난 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청구인이 정보 공개를 공공기관에 청구를 했잖아요. 청구했는데 그
내용이 3자와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은 공공기관은 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3자는 며칠 이내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3일 이내가 되는 거예요.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나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자 청구했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은 나한테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3일 안에 공개하지 마라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3자도 일 받잖아요. 그러면 며칠 이내 이의 신청한다? 7일 이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의 신청을 받았으니까 공공기관은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결정은 며칠 이내 한다? 7일 연장, 7일. 연장이 또 나오죠. 이것도 다음 날부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9군데 중에서 2군데가 이 연장, 여기서 다음 날부터가 나옵니다. 자,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결정해야 되고 연장 7일 가능한데 그럼 최장 14일 안에 결정을 해야 돼. 결정했어.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게 되면은 그때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도 중요한 거는요. 이런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인 3자는 행정심판 소송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셨죠?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요, 뭐 하는 곳이죠? 정보 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곳이에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5명에서 7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공개심의회가 아니고 정보공개위원회가 있어요. 알겠죠? 자, 정보공개위원회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옛날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인데 지금은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그리고 몇 명이에요? 11명이지 옛날에는 9명이죠. 지금 11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위원 자격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을 해야 되죠.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이에요. 옛날에는 5명이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 그리고 회의는 반기입니다. 유일하게 반기. 위원회 중에서 유일하게 6개월에 한 번씩 회의하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가 출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문제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봅니다. 자, 민원인이 경찰관서에서 현재 수사 중인 폭력단체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예, 공개하여야 한다 하면 안 돼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공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 봅니다. 뭐가 틀렸죠? 2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개 여부는 10일 안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장이 필요할 때는 10일 더 연장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불복 절차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봅니다. 자, 이의 신청이죠. 이의 신청을 받게 되면 며칠 이내 결정해야 되죠? 7일, 연장 7일. 10일, 10일이 아니고 7일, 7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 보세요. 4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자,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대해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 그 다음 부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7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합니까? 아니죠. 끝나는 날부터가 아니고 끝나는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이렇게 나와야죠. 연장이 나오면은 둘 다 다음 날부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10번 보세요. 10번. 자, 갈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비공개 결정, 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 공개 청구 후 며칠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을 때 며칠 경과하도록? 20일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20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의 신청을 받게 되면 며칠 이내에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고? 7일 이내.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며칠 이내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숫자는 차례대로 20일, 30일, 7일, 7일이니까 다 더하니까 84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12번 한번 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예, 1번이 정답이고 2번은 뭐가 틀렸죠? 2번. 자, 3일 이내 통지를 해야 됩니까? 3자와 관련된 정보를 청구했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는 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잖아요. 3일 이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자, 청구인이 정보 공개 관련된 공공기관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이의 신청을 합니까? 30일 이내 하는 거예요. 그렇죠? 20일 경과 후 30일 이내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은 또 왜 틀렸죠? 이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 결정하잖아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3일 이내 통지합니까? 지체 없이 합니까? 지체 없이 통지하잖아요. 아시겠어요? 그거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6번 한번 볼까요? 자, 틀린 것은 모두 몇 가지인가? 자, 니엘 봅니다. 뭐가 틀렸어요? 정보공개위원회는 이제 몇 명입니까? 11명이잖아요. 그 중에 몇 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죠? 7명이잖아요. 틀렸고. 그 다음에 미엄은 또 왜 틀렸습니까? 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라든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정보 공개 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행안부 장관은요, 국회라든가 법원, 행정, 헌법재판소라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포함이 아니고 제외라고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두 개가 틀리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작년도 순경 문제 한번 볼까요? 1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작년도 순경 문제 18번 문제. 자, 1번은 뭐가 틀렸죠? 정보공개 청구는 말로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말로도. 근데 말로는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자,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까? 날부터가 아니고 연장이니까 날부터가 아니고 다음 날로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정답이고 4번은 정보공개 또는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2단계 총론은 마무리가 되고 2단계 강론 들어갑니다. 자, 우리 풍속 영업 규제지요.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돼요. 일단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풍속영업을 하기만 하면은 풍속영업자가 되는 거예요. 뭐 인가, 허가, 등록, 신고하고는 관계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내가 허가를 받지 않고 인가를 받지 않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속영업자가 되는 거예요. 포함입니다. 인가나 허가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도 풍속영업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풍속영업자들은 1호, 2호, 3호, 4호 이 네 가지를 준수해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자, 처벌 내용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하죠?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처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호, 3호, 4호 요거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해요? 3년 이하 징역 똑같죠? 벌금이 적어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중한 범죄예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나머지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풍속영업자 준수사항이고 이걸 위반하게 되면 이렇게 처벌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풍속영업 범위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풍속영업 범위 두 문자가 뭐예요? 유단비, 노무사는 목일동에서 목욕하고 숙박하였다. 다시 한 번 더 풍속영업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유단비, 노무사는 목일동에서 목욕하고 숙박하였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맞아요? 틀려요? 1번 문제. 1번. 맞습니까? 일반 음식점은 풍속영업이 아니에요. 2번은 맞습니까? 허가나 신고 등록 절차를 마친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허가, 인가 신고하지 않고 풍속영업을 해도 풍속영업자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엄난한 물건을 대여한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까? 자, 칠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엄난물을 대여하거나 처벌하죠? 대여하는 경우도 처벌하죠? 틀린 거예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그래 정리를 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풍속영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그죠? 위험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풍속영업자, 종사자, 준수사항과 거리가 먼 거는 몇 번입니까? 1번, 2번, 3번은 칠판에 다 있잖아요. 지켜야 될 준수사항 맞잖아요. 근데 4번이잖아요. 19세 미만인 청소년 출입형제. 이건 어디 있습니까? 고용도 안 되고 출입도 안 되고 고용도 안 된다? 출입은 되는데 고용이 안 된다.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청소년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4번 같은 지문은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은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풍속영업자 준수사항이고요. 아시겠어요? 그 4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범죄 처벌법으로 갑니다. 이거는 쉬었다 할게요.